오신 거예요. 하이킹 사업 설명을 하는데 많이 얹혀놨습니다. 누군가를 부담 줘야 하고 많이 팔아야 하고 그리고 먼저 시작한 사람만 좋은 것 같은 이상한 그 바닥내 같은 이런 걸 알려준 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뭔가를 보여주며 마케팅을 풀 때 저희 남편은 기계 개발하는 일을 하거든요. 머리형, 저는 가슴형인데 머리형 남편이 그 설명을 듣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자네 한번 해보지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멘 소리로 그렇게 괜찮으면 당신이나 해. 그리고 강하게 거절을 하고 제가 그 가족으로부터 걸러오는 전화나 모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해서 피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이로부터 어떤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엄마, 저 유학 보내주세요. 그랬을 때 저는 수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유학 말고 다른 거 없을까?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꿈을 뒤로하는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매 순간 열심히 살았다면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가 꿈을 찾아 공부하러 간다 하는데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부모는 못 될망정 꿈을 막는 부모가 다른 사람 아닌 노봉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지나간 시간들의 그 회의가 느껴지고 마치 힘으로 뒤통수를 얻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 스스로 자문을 해보지만 내가 살아왔던 내용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먹먹한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 다녀와서 거실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발자국마다 물자국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 놀라서 아들 너 지나가는데 그 물자국이 그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 신발 밑에 빵꾸가 나서 물이 들어와서 그래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도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나 통닭 먹고 싶어. 아들 착하지. 오늘 말고 다음에 먹자. 엄마 저 장난감 갖고 싶어요. 우리 아들 착하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음에 사줄게 하면서 온순하고 참을성 많은 그래서 꼭 해야 할 말도 안 하고 참는 아이를 길러버린 건 아닌지 살아온 길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고뇌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새벽에 출근해 깜깜할 때 들어오는 너무너무나도 성실한 남편, 볼멘 소리에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참아준 저희 남편,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까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결과 노동 수입의 한계였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전락하면서 살면은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제가 몇십 년을 훌쩍 지나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답이 아니라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이 출발을 해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더욱 선택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더욱 선택이 답이었구나 하게 생각하게 됐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한 매 순간의 그 선택들이 오늘이 있을 건데 그 매 순간 해야 하는 선택을 다르게 한다면 어쩜 다른 인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하이킹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내 인생 송두리째 다시 마치 청문회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제가 자답하면서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뭐 다른 일이 없을까 찾던 중에
2년이 지난 어느 날 가족 오빠로부터 하이킹 사업을 떼주빌랑 화장품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오빠 통해 하이킹을 만났을 때도 그래 내가 한번 들어보고 안 할 이유를 찾아서 이야기하면 다시는 나에게 하이킹 하자고 안 하겠지? 그 생각으로 제가 듣게 됐습니다. 왜냐면 오빠까지 거절을 하면 가족 사이에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산지사에 가서 어느 리더 사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뭐야 슈퍼 바꿔 쓰는 일이네. 심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나만 슈퍼 바꿔 써도 재물제품 싸게 사서 이익인데 사랑하는 지인과 함께 쓰면 그게 사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떼주블랑 화장품을 만나게 됐고 딸 아이도 가는 비행기값만 마련해주면 본인이 공부하면서 벌어서 먹고 자고 하겠다 해서 결국은 딸 아이는 해외 유학길에 엄마는 하이킹 내 인생 찾는 길에 이렇게 스타트하게 됐습니다. 제품으로 하이킹 사업을 만났지만 하이킹의 마케팅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가 제가 다 틀렸던 거죠. 누구나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마케팅인 거고 먼저 오는 사람만 좋은 일을 만드는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아 이런 일이라면 아는 분들께 이야기 안 해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뭔가를 찾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떼주블랑 화장품 너무나도 독보적인 제품이어서 그 화장품은 알겠는데 거침없이 당당하게 알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어떻게 조금 그림에서 뭔가 좀 느껴지십니까 하는데 네, 페이스오프 써리데이를 만나면서 안산지사에서 다른 사장님들과 똑같이 제 피부에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경험하는 유리가루 바르는 것 같은 느낌, 모래가루를 바르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불편했고 피부가 마치 그 빨간 자국을 한번 팍 깨물으면 마치 빨간 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색깔로 빨개지고 뭉실거리면서 약간 붓는 느낌까지 있을 때 스포자님도 옆에 계시면서 놀라셨어요. 조금 지나서 빨개졌던 피부가 진정되지만 4일차까지는 밤에 잠자는 것까지도 불편해서 아 그래 어차피 필링했으니까 발열 제품 있어야 되니까 내가 달라는 보고 일주일 후에 반품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는데 2회차는 이렇게 살짝 러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부 병원 고객들이 실장님 병원에 기계 새로 들어왔어요? 실장님 피부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저도 고객님하고 똑같은 거 했습니다. 하면서 또 일주일을 가고 또 일주일 후에 고객님들 와서 아니네. 실장님 피부 바뀌어진 거 보니까 병원에 새로운 게 들어왔네. 그게 뭔지 저한테 그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서 제가 고객님들께 원장님 알면 안 되잖아요. 잘리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차 한잔 드리면서 우리 병원에 나이월 병원인 그 병원에서 그렇게 고가의 제품이고 연예인들이 하고 그렇게 유명한 그 제품이 홈케어로 나왔다. 그거를 제가 한번 해봤더니 느낌이 어떠세요? 했더니 그럼 그거 저 한번 해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먼저 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상대가 알아보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바람에 저는 조금 이따 알리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알리게 된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내내 많이 불편했어요. 아마 하이킹에서 떼주블랑 페이스오프 라인을 진행하면서 저처럼 불편하신 사장님들은 안 계셨을 거예요. 페이스오프 진행하고 한 3일째 되는 날은 온통 잠을 못 자는 거예요. 2시에서 4시까지 잠이 깨져서 화끈거리고 욱신거리고
오르고 부어오르는 느낌 때문에 냉동실에 얼음 주머니 꺼내서 올리고 자다가 보면 또 볼이 확진거리고 볼에 올려놓고 자다 보면 이마가 또 확진거리고 이러면서도 나에게 해보고 내가 써보고 느낀 감동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했고 제가 감동 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객 함께 특수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쩌다 고객님이 페이스오프를 하고 난 날은 잠자다가 뒤척일 때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합니다. 제품 확실한 건 알지만 1%의 부족한 정성이 있을지도 몰라서 고객님 두기 나처럼 불편하지 않게 턴오브 주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고객 피부 고민이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오시는 고객들이 한 분 한 분 변할 때마다 감동의 시기가 저한테 왔습니다. 너무 완전 보람이죠. 왼쪽 눈 밑에 검버섯이 있어서 페이스오프 하신 고객 기미가 얼마나 예뻐졌을까? 팔자 주름이 고민인 고객이 주름 깊이가 얼마나 차올랐을까? 내일 뵐 민감한 피부 고객님은 얼마나 편해지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고객을 몇 명 만났는지 모르게 점심 먹는 것도 잊고서 저녁에야 알아채는 점심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팔 걷어붙이고 신나게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줬어요. 그 전에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엄마 감성적인 엄마 마음하고 와닿지 않아서 아들 우리 다시 하자. 그래서 사실은 어제 새벽 4시까지 파워포인트 엄마 이렇게 하면 돼? 아니야. 이거보다 조금 다른 거. 엄마 이건 어때? 미안하지만 아주 미안하지만 이거 좋아. 근데 조금 다른 거 없을까? 이러면서 메타 얼라이브를 중간중간 아들 입에 넣어주고 내 입에 넣고 아들 입에 넣어주고 내 입에 넣고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훌쩍 넘은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대단한 그룹에 제가 초대를 받았잖아요.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새벽부터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메이크업하고 헤어하고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많이 좋았죠. 그 안에 많은 고객들이 배우기 좋아하는 부심은 독서 미팅에 초대를 하고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은 엔트리 강의에 초대를 하고 지방 탈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쇼핑몰에 안내를 하고 수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마케팅 또 피부에 저처럼 관심 있는 분들은 떼시블랑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높이에 맞게 사업 전달을 했던 거죠. 그걸 마치 더듬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고객님이 불편한 것도 저는 다 알아줘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근데 저한테 안 보이는 더듬이가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요. 여러 상황들로 집중이 안 될 때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집중이 떨어지는 원인이 또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부족해도 이렇게 집중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신 쌓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확신 쌓는 이미지 같은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모공이 있는 피부, 주름 피부, 건조한 피부, 탄력 피부, 검버섯 피부, 그 어떤 민감성 피부, 어떤 피부라도 개선이 되지 않는 피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해줄 때마다 확신 1단계가 올라가고요. 괜찮아서 이야기만 했는데 판매한 게 아닌데 돈이 생기네 하면서 확신이
또 한 단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이 정도 했는데 수입이 늘어나네 하면서 또 확신 한 단계가 또 쌓여졌고, 알고 보니 정말 수입이 늘어나네. 그럼 조금 더 알려볼까 하면서 확신이 또 쌓여졌고, 알고 보니 핀 성장이 되네. 네. 그리고 필업이 될수록에 성장을 꿈꾸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는 이러한 것까지도 저에게는 확신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업 진행하고 성장해 와보니 이 기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소중했던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거는 또 우리 아들 이야기인데요. 학자 그럴 때 작은 확신을 쌓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사장님도 뭐가 있을까요? 왜? 나부터 쓰는 거잖아요. 나부터 애용하는 거죠.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돈이 돼가면서 초창기에 제가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제품을 내가 써봤더니 효과가 좋은데? 그러면은 내가 제품을 먼저 써보는 것부터 하면서 확신 쌓기를, 작은 확신 쌓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내가 써본 거를 이야기했더니 그럼 나도 써볼래 하는 분이 나오는 작은 확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면봉일 수도 있고 우리 복숭아나 목캔디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운전할 때, 그리고 우리 강의 들을 때, 또 뭔가가 집중이 안 될 때, 책 읽을 때 이렇게 복숭아 애용을 해봤으니까 이제 아실 거고, 마케팅이 건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니까 시중에서 그렇게 다단계 피라미드를 하고 먼저 간 사람만 좋은 일 시켜. 아마 지금은 이야기 안 하지만 사업 조금 진행하다 보면 뭔가가 나올 걸 아직 말을 안 해줬을 거야. 이제 봐봐, 너 거기 가면은 생매당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진짜로 진실을 알아보려는 거죠. 그래서 건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정말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인지, 이런 것들을 아까 김선재 사장님 앞에서 충분히 사업설명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게 확인이 됐다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회사인지,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없어지는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 주위에 네트워크 사업한다고 저에게도 콜을 했던 분인데 어느 날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저에게는 큰일로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위기 속에서도 반듯하게 살아남은 회사잖아요.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나의 고객님들한테는, 고객님은 국가가 인정한 국가대표 브랜드상을 받은 제품을 애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니는 국가대표 언니야. 이러면서 언니들에게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죠. 왜? 진짜 품질이 좋은 거를 저렴한 가격으로 안내해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분과 가치가 있어서 헛똑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런 성향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진짜 신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공 시스템이 있는지, 누구라도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스템이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확신을, 큰 확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느 한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이 살짝 정체되고 있을 때 저희 남편하고 아이가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당신 조금 쉬었다 하지. 아이고 사업 한 몇 년 쉬었다가 하지. 딸은 우리한테 엄마 아껴 쓰라고 하면서 건강식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종합영양제잖아. 이거 꼭 먹어야 해? 그리고 이건 뭐 칼슘이네. 엄마 지금까지 칼슘 안 먹고도 잘 살았는데 칼슘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 형편에 차 2대가 맞는 것 같아? 과한 것 같아. 엄마 거 차 팔아. 안 돼. 엄마는 기동성이 떨어지면 사업에
부업으로 진행하는데 안 돼. 그래서 차가 있어야 돼. 그럼 아빠가 버스 타고 다녀.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협상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나의 삶 통째를 놓고 남편하고 아이 앞에서 제가 딜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고 그래도 성장이 안 된다면 내가 그때 그만둘게. 그러면서 제가 뭔가가 목으로 넘어가는데 뜨끈한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흐르는 눈물조차도 보이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신 앞에서. 그래서 그거를 삼키다 보니 눈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저에게는 사업 진행하는데 굉장히 힘들 때마다 힘이 돼주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저에게는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고객들이 하루에 3분이 저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상담받으러, 피부.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해주러 가야 돼서 오늘 안산지사에 있는 미팅에 참석하지 못하겠어 싶었더니 스폰서님한테 너무 신나서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 그러시고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안산지사 가셔야죠. 그런데 스폰서님한테 너무너무 야속하고 너무 섭섭했습니다. 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다니는 병원까지도 그만두고 하이킹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져가고 딜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3명의 고객이 한꺼번에 온다고 하는데 지사 가서 맨날 듣던 내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업 설명을 들으라고 할 때 너무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매 순간 내가 한 선택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하이킹이라는 도구를 만났는데 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시스템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시스템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저울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병원에 부모님 병간호 가느라 하이킹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또 세 번째 파트타임 겸해서 하이킹 진행한다고 하이킹 사업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본인의 미래를 찬란하고 행복한 미래를 갖고 싶은 꿈이 분명하기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는데 현실을 그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게 하이킹을 잠시 놨던 그런 상황들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었던 거죠. 저희는 주력 상품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뷰티 쪽이라 직격탄을 맞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놀라고 우리 모두가 놀라고 온 세계가 다 놀라는 하늘빛이 막혀버린 그런 팬데믹이었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라도 마음을 다잡아 보겠다고 남아있는 파트너들과 대표 파트너 사장님들을 함께 모으겠으면 아래층에 지하에 있는 그 공간까지 어떻게 알고 검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산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커피숍 가서 또 모이려고 그러면 인원 몇 명이 너무 안 된다 하고 그러면서 대표 파트너 사장님들까지도 한 분 한 분 방황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지상주도 다 끊기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나 자신 내 마음 하나 부여잡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들 그 힘든 과정을 함께 어루만져준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와 닿겠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꿈이 너무나도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 한 분 한 분을 떠나보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저는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모든 걸 바닥으로 추락을 시켰고 이대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주력 상품이 뷰티만 가지고 갔던 게 저에게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었고요. 이러한 가족 어려움, 개인적인 환경, 내부적인 환경 등의 문제로 매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하이킹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좌절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저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 노봉순, 그럼 너 하이킹 사업을 안 하면 그럼 너 뭐 할 건데? 어디 가서 뭐 할 건데? 다니던 사람들도 직장에서 딸리는데 그럼 뭐 할 건데? 질문을 했을 때 더 막막한 답이었습니다. 비전은 봤는데 그만둘 수는 없고 굉장히 많은 몸부림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모두가 손 놓고 있을 때 스폰서님들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만 있어줬으면, 한 공간에서 호흡만 할 수 있다면, 보이는 곳에서 바람을 불 수 있다면, 이럴 때 연세가 많으신 그 스폰서님, 노트북 다룰지도 모르는 대표님들이 노트북을 활용해 강의 들을 수 있는 팀링크를 배우고, 밴드를 입장해서 강의 진행하는 법을 배우고, 줌으로 입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배웠는데 까먹으니까 그 방법을 종이에 적어서 하면서 글씨가 안 보여요. 리더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리더들은 팀원들에게 가르쳐주고, 팀원들은 부업을 하는 분들, 또 강의에 들어오는 분들께, 초기 사장님들께 똑같이 복제하는 시스템을 빠른 기간에 시스템으로 안내해주는, 그리고 링크에 입장하는, 미팅에 참석하는 거를 저희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스폰서들이 달려와 주신 이런 것을 보면서 진정한 시스템 복제가 저런 모습이라 하는 것을 느꼈고, 세계로 그룹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시스템, 보이지 않는 시스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시스템을 모르면 하이킹 사업을 어렵다고 하죠. 안 해본 일을 하는데 쉬워요? 당연히 어렵죠. 안 해본 일을 쉽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하면 쉽다는 거죠. 팀으로 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팀워크 사업이고 교육 사업인 거죠. 그 팀을 짜야 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그 팀워크의 핵심은 스폰서와 파트너십인 것 같아요. 스폰서의 동기부여와 격려와 칭찬 속에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잘하고, 파트너 사장님은 온라인을 신뢰하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이러한 파트너십과 스폰서십으로 인해서 원칙 안에서 팀워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위기가 우리들은 어떻게든 헤쳐나갈 방법을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찾아서 또 헤쳐나갈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 시스템 확신이 쌓여졌습니다. 각자의 아이디어들을 그룹 안에서 공유하고, 또 그룹별 공유하고 이러면 무서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믿음이 왔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견뎌내셨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견뎌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자체만으로도 사장님들이 성공이신 거죠. 우리 사장님들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도약하는 기회였습니다. 지나보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견뎌낸 게 아니라 함께 되어서 견뎌낼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직장인이 아니고 하이킹 사업을 하는 게
너무 다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장 다녔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잘리고 정말 대안이 없을 텐데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계적으로 위기가 생겼다는데도 다들 안 좋다 힘들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수입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졌지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나는 앞으로 점점점 성장해 나갈 것이고 회사도 함께 이기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견뎌줬죠. 이게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아무 일 없이 이 세미나장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눈만 뜨면 애기치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버텨준 회사가 너무 감사했고 우리에게 퍼센트를 줄이기나 했습니까? 아니면 보너스를 줄였습니까? 오히려 사업하는 사장님들 어렵다고 보너스를 2분기를 나눠서 미리 지급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이 제가 더 생겼고 무너지지 않게 한 이유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내가 최고 힘든 줄 알았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는 정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의 사업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 액티브를 통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가루를 입안에 먹었을 뿐인데 가장 큰 저의 내장 지방이 없어지고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는 피곤함이 없는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랩타 얼라이브 보고 이 자리에 와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사진을 이렇게 띄웠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리즈 톡샵 바르기 전 사진입니다. 리즈 톡샵 바르고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마에 저희 지금 파트너 사장님입니다. 저 이마에 리즈 톡샵 바르고 밑에 있는 이마로 펴졌습니다. 아프게 주사 맞지 않고 발랐을 뿐인데 여기는 오른쪽과 N쪽이죠. 제가 N쪽에 햄마디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엑사뷰티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볼 꺼짐이 고민이었던 분이 볼이 차 올라오고 그 미간의 주름이 저쪽 L쪽이 한쪽에 얇아진 게 보이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단 2분 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은 원래 얼굴이고 왼쪽 아이백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햄마디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엑사비트를 해줬더니 얼굴이 저렇게 바뀌었고 제가 강의 때마다 나오는 시골에 있는 삼순입니다. 저 삼순이 얼굴도 왼쪽 얼굴로 오른쪽하고 완전 다르죠. 한 번 했을 뿐인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 사진은 제가 넥타이 액티브를 먹고 5kg가 내장 지방이 빠졌습니다. 내장 지방만 빼는 일이 아니죠. 대사를 수발하기 때문에 대사로 인한 문제 있는 피부들을 전부 다 해결해주는 그런 피부입니다. 근데 저희는 내가 해보고 누군가한테 감동 전하는 일이죠. 너무 창피하고 너무 가져오기 싫었던 사진을 저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제 이마입니다. 이 목은 세안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 5kg 감량하고 제 목에 생긴 주름입니다. 저쪽은 이후에 리즈 톡샵 바르고 저렇게 변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진짜 감동이고요. 이렇게 살이 빠지다 보니 없었던 입가에 주름이 생겼는데 저렇게 없어지는 경험. 내가 내 볼에 침투, 내 이마에 침투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거죠. 이렇게 출시돼서 내가 직접 해봤다는 이유로 제가 엄청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한 분 한 분 떠났던 파트너 사장님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그리고 또 코로나
사업에서 많이 만날 수 없으니까 한 명 한 명 1대1로 후원하면서 성장해온 파트너 사장님이 5월달에 비전 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지난달에 또 하이마스타에 또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제품 우리 정말 너무 진짜 신나지 않으신가요? 하이빙 사업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꿈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경이 너무 좋아요. 제가 자중을 하는 거예요. 저 미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독보적인 제품, 이렇게 확실한 제품들을 놓고 저희가 밤에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밤으로 왜 오는 걸까 모르겠어요. 알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눈 감고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 감고 가다 이렇게 만나면 우리 넥타이 주고 이야기하고 눈 감고 가다가 만나면 우리 하이빙 사업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밤이 무슨 사업에 방해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사장님들 폭발하는 절호의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나무가 부러지는 이유는 점벌레를 통해서이고 담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틈이 생겨서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 안단병을 버리고 기본에 충실하려고 원칙 중심적인 성공이 입증된 성공 공식이 하이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를 당근질을 하면서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폭발시키는 하이리빙 2025년은 하이리빙의 원년이 되는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하이리빙 화이팅! 우리 그룹 화이팅!